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개막전 경기 용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성승헌입니다. 야, 이번 시간은 윤재수, 김범훈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경기 개막전 경기 많은 팬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아반떼컵 마스터즈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열리는 BMW M 클래스가 신설이 되면서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전년 대비 올해 ASA GT 클래스가 통합이 되면서 상당히 재밌는 볼거리가 제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팬들의 기대가 이렇게 클래스의 늘어남과 더불어서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룰적인 변화들, 규정적인 변화들도 분명히 재미를 더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내 최고의 모터스포츠 클래스 캐딜락 6000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웨이트 규정, 그다음에 팀 포인트 규정 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시즌 내내 머리를 쓰면서 경쟁을 계속해 나가야 되고요. 또 지난해 ASA GT1 클래스의 우수한 드라이버들이 대거 합류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재미, 바로 이 개막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 아반떼컵 마스터즈 함께 만나보시죠. 자, 2018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개막전 경기 제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현대 아반떼컵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 경기 30분 타임 트라이얼을 통해서 예선전을 통해서 선수들이 이제 그리드를 확보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 중에 예선 포를 잡은 최강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차인 선수예요. 네. 근데 전년도의 챔피언인 박동섭 선수를 이겨버렸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일단은 재밌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 박동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워낙 오래된 또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오늘의 그 배틀, 그 1, 2위를 그 초반 스타트부터 누가 그걸 가져갈 것이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번이라는 이름이 그 넘버가 주는 느낌은 상당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 챔피언의 그 숫자이기도 하니까요. 예, 사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직접 중계를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저희 하이라이트 보여드리면서 박동섭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는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박동섭 선수가 사실 무난하게 폴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어제 퀄리파잉 예선 결과를 보면 랩타임 차이가 정말 적습니다. 뭐 1, 2위 폴 포지션 차지한 최강빈 선수와 2 그리드 차지한 박동섭 선수 0.048초거든요. 네. 이건 사실 눈 깜짝할 사이에 뒤바뀌는 차이기 때문에 또 3그리드에선 추성택 선수도 0.1초 차이밖에 안 맞습니다. 나요. 그러니까 거의 다 같은 실력, 같은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스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추성택 선수도 지난 대회에서 오전인가부터 참가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최강빈 선수나 추성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다크호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남성민 선수도 지난 대회 1전부터 참가를 해서 좀 좋은 모습도 상당히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선두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뭐 물론 보시다시피 기록 차이도 윤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기록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워낙 또 많은 차량이 또 참가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30대 정도로 좀 줄여놓고 펼침에도 불구하고 붐빌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네, 지금 30대면은 사실 뭐 기록 차이가 0.1초씩만 생겨도 3초 차이가 나게 되는데 실제로 어제 기록 차이 보면은 2.2초예요. 30대의 기록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 30대가 거의 비슷한 퍼포먼스, 비슷한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고 또 현대 아반떼컵 마스터즈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그 시판차인데 좁아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경기차 중에 제일 좁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트랙의 폭을 가장 넓게 쓸 수 있는 여러 대가 같이 나란히 갈 수 있는 차들이라는 거고 그러면 더더욱 치열한 뭐 3자, 4자 배틀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자, 다양한 선수들이 오늘 뭐 여러 장면들 경기를 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지금 아반떼컵 마스터즈 선수들이 어떤 위치에서 준비를 하는지 지금 그리드 순위를 먼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빈 선수, 언급해 주신 최강빈 선수가 지금 1번 그리드를 얻은 채 박동섭 선수와 추성택 선수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남성민 선수와 박희찬 선수, 권구현 선수와 이동호 선수, 이어서 김동규 선수가 또 한 명 더 있죠. 김동규 선수와 박강우 선수, 이진욱 선수와 손동우 선수입니다. 자, 이동현 선수, 장문석 선수, 김동규 선수, 정태근 선수입니다. 자, 그래서 김민우 선수와 임지종 선수, 김양호 선수와 최근혁 선수가 19번 그리드고요. 자, 박영일 선수와 이한준 선수, 나준수와 정병민 선수가 23번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 김준서 선수가 24번, 김대규, 안찬수, 이인용 선수가 뒤를 따르고요. 유인석 선수와 정재현 선수, 그리고 30번은 이승원 선수가 마지막 30번을 잡아내면서 오늘 30대가
아반떼컵 경주를 위해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오늘 예선에 참가한 선수들은 총 40대입니다. 네. 컷오프로 인해서 10대가 오늘 결승에 진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아반떼컵 마스터즈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30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스타팅 그리드에 그 약간 꺾인 자리까지 서야지 되는 정말 많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스타트 라이트를 못 봐요. 맨 네. 뒤에서는. 그 정도로 많은 차가 나온 거기 때문에 10대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출발됐었을 때는 뒤에 배치해 있는 차량들에게 출발에 대한 긴장감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긴장감도 있긴 한데 네. 사실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은 솔직히 말해서 신호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앞에 선수들이 출발하는 걸 보고 출발을 했구나 하고 이런 출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좀 재밌는 상황도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그 마라톤 대회에서 워낙 네네. 인원이 좀 많다 보면은 네. 가네? 라고 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제 뒤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집중이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0.1초, 0.2초를 다투는 이런 레이스에서 그게 상당히 불리한 점인데 딱 하나 스타트에서는 앞에서 제때 출발한 차들끼리 사고가 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좀 스타트가 늦었던 드라이버들은 보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 점에서는 사고는 피할 수 있다. 네, 속도 손해는 있지만 그런 점에서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차량이 바로 63번 최강민 선수와 일본의 박동섭 선수입니다.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박동섭 선수가 워낙 좋은 기량을 또 지난 시즌에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오늘 이거 사실 이 바로 반칸 뒤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굉장히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최강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예 선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기록은 냈습니다. 하지만 박동섭의 커리어 배틀에서 경기를 경합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저희도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근데 또 개인적으로는 저 최강빈 선수도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드라이버로 뭐 이제 지금 박동섭 선수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이제 어워드도 타고 이제 후원도 받고 여러모로 뛰어난 선수예요. 네.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했어요. 그 레이스 말고도 이제 여러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박동섭 선수에게 밀리기만 하지는 않을 게 분명하고요. 어쨌든 폴 포지션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그렇죠. 폴 포지션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최강빈 선수가 오늘 스타트만 잘 풀어낸다면.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지난해에도 많이 그랬지만 아반떼컵은 스타트 미스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스타트 미스를 누가 하느냐, 또 미스까지는 아니더라도 휠스핀이 조금 좀 많았다. 이런 드라이버들은 순식간에 비슷한 실력을 가진 드라이버들에게 자리를 뭐 7, 8자리를 내주는 일이 쉽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가장 격전지가 또 아반떼컵 마스터즈 아니겠습니까? 재밌는 경기도 많이 등장을 했었고요. 예, 항상 뭐 신인전 같은 그런 느낌의 클래스들이 상당히 치열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반떼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대회 클래스 중에 좀 낮은 클래스긴 하지만 네. 차량의 그 출력들이 조금은 나오는 차들에 비해 좀 낮기 때문에 선수들이 약간은 기량들이 좀 그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서로 차이가 난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과연 네. 중위권 이상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 실제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의 중위권까지 그 선수들이기 때문에 초반의 출발과 상위권 경쟁까지 지켜볼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경기 현대 아반떼컵 마스터즈가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포메이션 랩을 진행을 할 텐데 사실 여기는 그 약간은 이제 아마추어 형식의 대회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이거 타고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차들인데 네. 그렇다는 얘기는 타이어를 엄청나게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고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뭐 나중에 저희가 준비하게 될 캐딜락 6000 클래스 이런 거하고는 타이어 준비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에서 순수하게 자기 본능과 그 스타트에서의 기술 또 상황 판단이 말이 판단이지 거의 직감에 가까워요. 여기 지금 한두 대를 봐야 되는 게 아니어서요. 일단 뭐 엔진 스타트 사인이 돌아왔고 1분의 시간이 좀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최강민 선수가 1번 포지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박동섭 선수가 자 과연 포메이션 랩 이후에 어떤 장면을 보여주게 될지 출발 기다리는 선수들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고 있거든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고 있어서 관객석에서는 지금 많은 관중들이 우산을 펼치거나 우비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네. 세이프티카도 와이퍼가 작동을 하고 있죠. 지금 이렇다는 거는 트랙 상황이 완벽하지 않다. 이러면 정말로
위험한 장면 혹은 사고 스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태만 유지가 된다면은 달리면서 말릴 수는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그렇죠. 네. 그때부터는 이제 좀 위험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아바테컵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레디얼 타이어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래도 조금은 뭐 다른 슬릭 타이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나은 상황은 사실입니다. 네, 그루브가 네. 있으니까 사실 저거 배수가 되는 타이어예요. 그래서 비가 온다 그래서 당장 큰일이 나진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저희 ASHT 클래스 이 동네에 가면은 저희 슬릭 타이어가 나오기 때문에 네. 좀 상황이 많이 다른데요. 어쨌든 트랙이 뜨겁지가 않아요. 뜨겁지가 않다는 건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늘 포메이션 랩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오늘 날씨가 이제 6시 이후부터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 지금 뭐 많은 상황에서 출발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팀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금 앞으로 펼쳐지는 몇 개의 경기를 통해서 점점 아마 이런 흥미로운 여러 가지 그 기상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 용인 경기장에서 이게 지금 약간 신설된 경기장인데 예전에 저는 여기서 선수 생활을 해봤거든요. 네. 이 경기장 했을 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일본 코너에는 노면이 말라 있고 저쪽 헤어핀 끝쪽 가면은 네. 비가 오고 네. 뭐 이런 상황이 실제로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지역, 이 근처의 지역은 약간 그 날씨를 좀 가늠하기 힘든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영국 스타일이네요. 예, 약간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제가 레이스를 했었을 때도. 자, 그래서 그 상황들도 잘 인지해야 되는 언급하신 그 장면 때문에 비가 오고 난 뒤에 젖은 노면이 있는 지역이 여러 가지 격전지 중에 하나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네, 트랙 온도가 높고 낮은 것만 가지고도 차이가 나는데요. 어제 예선 퀄리파잉을 할 때는 뜨거웠거든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때 빨랐던 드라이버가 오늘 꼭 빠르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이 장면 아마 박동섭 선수도 여러 측면에서 노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박동섭 선수는 여러 가지 클래스도 경험을 해봤고 막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네. 지금 워낙 많은 잘하는 드라이버들이 앞에 몰려 있어서 다들 동상이몽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선수들하고 좀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좀 해봤어요. 인터뷰 네. 해봤는데 그 아반떼 클래스의 가장 어떤 부분이 좀 힘드냐라고 얘기했는데 기다림의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네. 전륜차다 보니까 모든 선수들이 다 전륜 차량을 타고 있잖아요. 네. 전륜 차량 같은 경우는 드라이빙 방식 자체가 언더스티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네. 좀 잘 참고 기다리면서 이걸 얼마큼 컨트롤하느냐 그 부분을 이제 선수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전 포인트 중에 그 언더스티어로 이 선수가 얼마만큼 잘 줄여서 내가 기록을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ASA GT 클래스에는 사실 규정상으로는 가능을 하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다 후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 전륜차가 나오는 게 지금 현대 아반떼컵 마스터즈밖에 없습니다. 자, 각각 이제 보는 맛이 좀 다를 그렇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가 이제 완전히 내린다면 사실은 후륜차보다는 사실 전륜차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언급하신 것처럼 비가 오면 올수록 앞으로 펼쳐지는 일단은 경기에서는 조금 더 차량 컨트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되겠네요. 네. 네, 비가 지금처럼만 오면 괜찮은데 이게 조금 더 오면 진짜 애매한 상황이에요. 많이 오면 차라리 그래 우리는 웹 타이어를 끼워야겠다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면은 사실 아까도 그리드 워크를 할 때 미케닉들이 오늘 무슨 타이어 껴야 될지 걱정이라는 고민을 얘기들이 이제 하죠. 네. 엄청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대 아반떼컵 마스터즈는 불행 중 다행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떤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게 될지 이제 거의 선수들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팬들도 일찌감치부터 스탠드에서 이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세이프티카도 이제 안쪽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제 그러면 그리드에 정렬을 하겠죠. 지금 또 재밌는 부분은 지금 중위권 정도 선수들 중에 네. 사실 타 대회에서 상위권 기록을 냈던 선수들이 좀 중위권에 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이게 그 아반떼를 좀 그 초청 경기라 그래서 또 들어와서 좀 이번 대회 한번 타고 뭐 이런 지금 약간 이벤트성이 좀 있는데 네. 그런 선수들이 또 다른 대회에서 또 상위권을 냈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상당히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중위권에서 치고 올라올지. 네. 그리드 정렬하는데 네. 폴 포지션 최강빈 선수는 일찌감치 가서 그리드에 섰는데 박동섭 선수는 엄청나게 느리게 와가지고 천천히 들어가서 섰습니다. 이게 어떤 그 사이 미묘하게 타이어 더 식은 게 영향을 줄지. 이게 여유죠. 여유와 경험치 아니겠습니까? 일단 약간이라도. 현대 아반떼컵 마스터즈에서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심정적인 컨트롤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박동섭 선수.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많이 줬을 겁니다 아마. 네. 자, 조양민 선수, 그리고 박동섭 선수, 추성택, 남성민, 박희찬, 권구현 선수까지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나머지 선수들도 이제 속속들이 자신의 그리드를 찾아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스탠딩 스타트에서 실수를 안 하는 것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자, 지금 화면에도 보이다시피 코너에서 지금 스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차가 정렬을 바라보는 아유. 게 아니라 약간 꺾여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네.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에도 지금 잡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일본 코너일 경우거든요. 어떤 차량에는 그만큼 지금 차량이 굉장히 길게 네,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네, 이 변수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될지 선수는 이제 정렬을 마치고 마지막 사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5분 전 사인보드가 나오고 뒤에 이제 오피셜들이 초록색 깃발을 뒤에 흔들면은 네, 선수들이 이때부터 지나갔습니다.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멀리서 지나갔습니다. 네. 초록색 깃발 이제 불이 켜지고요. 순서대로 바로 켜지고 스타트됩니다. 꺼지면 출발입니다. 네. 현대 아반떼컵 마스터즈 2018년도에 그 첫 번째 출발이 신호가 자 꺼졌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일단은 초반에는 무리 없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빠르게 퍼져 있는 선수들. 최강민 선수가 박동원 선수를 바로 마크를 했죠. 네, 안쪽으로 이 와서. 코스를 잘 잡아냈어요. 최강빈이. 이렇게 되면 첫 코너 들어갈 때까지는 유리한데요. 자, 안쪽 들어오면서 이제 무리를 지으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은 천천히 앞쪽을 좀 바라보면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스타트에서 실수가 있었던 드라이버들이 몇 명 보이죠. 네. 지금 현재까지는 최강민 선수가 1위를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박동원 선수는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지금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3, 4번 코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는 잘 지켜냈고요.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자, 일단은 박동섭 선수가 추월을 좀 당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제 최강민 선수는 순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최강민 선수가 일단 지금 6번 코너 지나서 긴 스트레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저기서 무리를 해가지고 바깥쪽으로 붙다가 트랙을 나간 차들이 한 두세 대가 연이어 지금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강민 선수는 선두를 자리를 했고요. 네. 남성민 선수가 지금 치고 올라온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초반부터 남성민 선수가 사이드로 지금 빠져서 잠깐만요. 있었는데 사고 나는데요. 큰 사고. 지금 많이 부딪혔죠. 이거 터널 안쪽에서의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네, 크게 그렇습니다. 부딪혔습니다. 큰 사고가 났어요. 드라이버가 안전해야 될 텐데요. 지금 차가 크게 파손됐거든요. 지금 다행입니다. 드라이버가 차를 몰고 있는 걸 봐서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차는 크게 파손됐고요. 여기 한 대가 문제입니다. 일단 안쪽에서의 드라이버가 그대로 몸에 좀 모습이 좀 보이는 모습인데 일단은 정돈을 위해서 안쪽에 안전요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은 노란 네. 깃발이 떴고 SC가 뜰 세이프티카 것으로 나오겠죠. 나와야 보여지는데요. 되고요. 일단 접기는 안 예, 떴습니다. 레드 플래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세이프티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선수들이 정돈을 하면서 초월하지 못하게 사인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초반에 지금 초반 격전에서 순위를 끌어올린 선수는 이제 약간 전략적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좀 사고가 차량의 큰 문제지를 사고이기 발견된 때문에. 중위권 지역에서 생겨났던 그 사고로 보이거든요. 멈춰선 차는 지금 드라이버의 안전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움직인 차는 괜찮거든요. 앞에 범퍼가 떨어진 거 정도는 뭐 참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여기는 아직 세이프티카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틀이 계속 벌어졌죠. 네. 세이프티카 상황이 선언되면은 추월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사고 지역만 일단은 노란 깃발이 떠서 아직 그 세이프티카 사인을 못한 상황이네요. 그대로 가네요. 세이프티카 들어왔습니다. 상황입니다. 세이프티카 네. 상황이에요. 네. SC 펜마를 들고 있죠. 네. 지금 21번 네. 포스트에서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네, 얘기는 23번 포스트. 트랙 네. 전체에 세이프티카가 선언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추월할 수 없고요. 차들이 서행을 할 겁니다. 세이프티카 뒤에서 자, 지금 정리를 해야지 백스트레이트 되고요. 안쪽으로 좀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세이프티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이제 세이프티카가 들어와서 같이 정돈하면서 천천히 이동을 하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추월도 하면 안 되고요. 세프티카가 지금 일단은 선두권 차를 잡아서 지금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빨리 메디컬카가 가가지고 드라이버의 안전을 확인하고 빨리 치료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 군안 또한 네, 이게 시간이 맞죠. 좀 걸리기 때문에 자, 일단 드라이버는 보기에는 안전해 보이는데요. 내려서 지금 아니요, 저 메디컬카 지금 드라이버가 좀 이동호 선수로 보이는데요. 지금 사실상 7번 그리드에서 출발했던 이동호 선수로 보이는데 중반 싸움에서의 문제가 좀 드라이버가 발생하면서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조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안전요원분들이 들어가서 지금 10번의 이동호 선수의 차량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문제가 없기를 한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터 그만큼 아마테크가 치열한 경기가 지난 시즌 그리고 그 전 시즌부터 좀 펼쳐졌었는데 출발은 잘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려움들이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잠시 세이프티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타트를 한다는 게 꼭 1번 코너, 2번 코너뿐만이 아니라 그 차량의 워낙 대수들 참가 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직선 구간에서 사실 경합이 좀 심하게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2번 코너 쪽에서 순간적으로 가속을 얼마만큼 아웃이 나서 잘 그리면서 악셀 양을 얼마나 갖고 왔냐는데 거기서 아마도 그 사이드 바이 사이드 경합이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카메라가 잡히지 않았던 부분인데 거기서 스핀을 하면서 큰 사고로 좀 연결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긴 가속 구간에서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요. 맞습니다. 그때 다른 차들이 이제 약간의 푸시 같은 게 있었을 경우에 갑자기 이제 똑바로 가는 트랙션이 흐트러지면서 스핀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자, 일단은 그 구간이 사고가 난 구간이 직선이 상당히 긴 구간이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꽤 되는 상태에서 차량을 추돌이 된 걸로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지역에서도 직선 구간 추월들도 많이 벌어졌었던 명장면들도 많이 나왔었던 맞습니다. 구간이었는데 자, 그 구간 상황에서 차량이 또 여러 대수가 좀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기면서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10번의 이동호 선수의 차량이 사고에 휘말리면서 잠시 경기가 세이프티카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아까 그 차량의 파손 상태를 보면은 차 옆부분에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스핀을 하고선 뭐 벽에 부딪히고 다시 나오다가 다른 차가 옆에서 들이받은 것 같아요. 아까 그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던 또 다른 사고 차량이 있었죠. 네. 그게 정면으로 옆을 들이받은 게 아니라 T자로 부딪힌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은 이 앞부분으로 부딪힐 때는 그나마 드라이버의 충격이 좀 덜한 편인데 옆으로 측면으로, 부딪힐 그렇죠. 때가 네. 충격이 진짜 크거든요. 지금 아까도 그 오피셜들이 문을 이렇게 안 열려가지고 잡아 뜯으려는 게 아마도 운전석 쪽에 지금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드라이버가 좀 안전했으면 좋겠는데요. 메디컬 네. 차량이 지금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부분이 이제 정돈이 되고 어떤 소식이 들어온지를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상황의 순위는 보신 바와 같이 초반에 언급해 주셨던 남성민 선수가 잠시 위쪽을 좀 압박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는 다시 한번 상위권이 자신의 순위를 찾으면서 최강민 선수와 박동섭 선수가 1, 2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요. 예, 주성택 선수가 3위 그리고 남희찬 선수가 4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결과적으로 박희찬 선수. 박희찬 선수와 남성민 선수가 4, 5위 자리 바꾼 것 빼고는 스타팅 그리드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의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무난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중위권에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중계 카메라가 좀 화면이 좀 없다 보니 파손된 차량이 좀 몇 대 더 있네요. 이게 보니까 역시 접촉이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고 여기저기에서 접촉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선수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어떤 문제인지 일단은 그 구간 자체 고속 구간이라서 다시 네.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다리 쪽인 상황이라 화면에서 잡기는 쉽지는 않아 보였거든요. 네. 일단 뒤에 벽을 부딪혔고요. 왼쪽으로. 네. 네. 여기서 좀 큰 스피드 좀 그리고 나면서 문제가 좀 옆으로 있었네요. 돌았고 다른 차가 일단 와서 부딪히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저기서는 저기서 자,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좀 사고가 휘말린 것 같습니다. 지금 다리 때문에 시야가 좀 방해가 될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만 일단 초반에 충돌이 벌어지면서 차량이 크게 한번 스핀이 됐었고 예, 그 부분이 이제 직선 구간에서 저렇게 돈다는 거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태에서 살짝의 뭐 푸싱이 있었거나 아마도 그 선수들 간에 배틀이 있으면서 날아간 것으로 네. 보여지는데 네. 자, 지금 현재 상황에 이동현 선수죠. 10번 그리드 출발했던 2번 이동현 선수의 차량에 범퍼에 손상이 좀 크게 보이는 네.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제 다행히 지금 현재 주행까지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또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SC 상황에서 돌게 되면은 랩이 계속 추가가 됩니다. 네. 지금 12랩을 소화를 해야 되는 상태에서 벌써 2랩이 지금 돈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SC가 언제 해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수들이 경합을 할 수 있는 그 바퀴수가 많이 짧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천천히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언급하신 그 룰대로 지금 세 번째 모습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동호 선수, 김민우 선수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좀 겪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이제 천천히 다시 한번
선수들이 긴장감을 유지한 채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SC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세이프티카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되면 나와서 차들을 정리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차들이 몰려 있어야지 거기 트랙 청소도 해야 되고요. 위험한 차량 치워야 되고 또 구조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구조하고 이런 작업들이 한꺼번에 벌어지려면 차들이 한 대 몰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차가 안 오는 동안 작업을 하니까요. 그래서 세이프티카가 나와서 이렇게 차들을 천천히 달리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세이프티카의 역할 빼고 나머지 드라이버들의 순수한 레이스로만 놓고 보면은 저 드라이버들은 상당히 피곤한 일일 수 있거든요. 저 때까지 차 상태를 잘 유지해 놓고 이제 아반떼컵 마스터즈가 아무리 영향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타이어 온도 관리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2번 이동현 선수 아까 차량이 크게 파손돼서 앞부분에 범퍼가 거의 사라졌던 이동현 선수 차량이죠. 네. 자, 지금 상황에서 그 세이프티카 상황이 좀 길게 이어지면서 보이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나오고 나서도 문제가 좀 있었네요. 네, 자, 빠져나와서 저게 이동현 선수 모습이었고요. 차량입니다. 네, 이번에 이동현 선수 이제 잠 멈춰 있다가 나머지 차량들이 빠르게 지나간 뒤에 그 행렬에 복귀하는 장면, 이번에 이동현 선수였습니다. 저 구간이 사실 직선 구간이라 네. 일단 사고가 나게 되면은 선수들한테 데미지가 좀 네. 많이 큰 상황입니다. 네, 13번 그리드로 출발했던 22번 장문석 선수의 차량 역시 뒤쪽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잠시 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런 정도로 지금 뒷범퍼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저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으면은 이제 레이스 컨트롤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고쳐라 아니면은 뭐 레이스를 중단시킬 수도 있고요. 이제 저 차량에 대해서 네. 그런 지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파손된 부분에서 혹시나 그 다른 부품들이 나와서 또 문제가 생길 그렇죠. 수도 있고. 다른 차가 밟으면 또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네. 자, 이번에 이동현 선수의 차량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어쨌든 상황이고요. 일단 이동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첫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든 차를 수리해서 나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경기가 시리즈로 보기 때문에 네. 오늘 어떻게든 완주를 해야지 시리즈 포인트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완주를 어떻게든 하려고 선수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경기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마테컵이 굉장히 또 치열하기 때문에 네. 참 이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초반 랩에서 그 큰 문제 좀 봉착되면서 현재까지는 세이프티카가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초반의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 최강민 선수, 박동수 선수, 특히 이 최강민 선수가 아마테컵 마스터즈의 불을 굉장히 좀 당긴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그 박동수 선수를 압박할 수 있는 선수가 쉽게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최강민 선수가 아주 멋진 장면을 어제 선보이면서 오늘 1번 최고의 그리드에 출발했던 상황이라 아마 나머지 선수들도 거기에서 좀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고요. 뭐 사실 아반떼컵 마스터즈는 이제 다른 슈퍼레이스하고 다르게 그 완주 포인트가 그렇죠. 없기는 해요. 없기는 네. 한데 이제 여기에서 완주를 하면서 뭔가 기록들을 바탕으로 다음 경기까지 그렇죠. 또 이게 경험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경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달려볼 수 있을 때 달려봐야 돼요. 레이스 상황은 연습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상황은 진짜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시뮬레이션이든 뭐 예선이든 테스트 주행이든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런 상황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면서 네. 선수들이 좀 컨트롤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고가 어느 정도 좀 정돈이 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상황이 좀 정돈 중이라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저에게 전해 들어왔고요. 그 외에는 이동현 선수가 차량을 수리하는 장면, 피트 인된 상황이 있었고, 네, 지금 보시면 저 세이프티카 상황에서는 계속 황새끼를 흔들어야 됩니다. 이제 사실 트랙 안전을 위해서 아까도 사고 장소에 뛰어나가는 트랙 마샬들의 모습을 보셨는데 정말 많은 트랙 마샬들이 만약의 상황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고 팔이 아프죠. 저거 지금 몇 분째 저걸 계속 흔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교대로 흔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정말 고생하는 트랙 마샬들에게 우리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될 것 같고요. 깃발마다 또 의미가 또 다른 상황인데 지금 그렇죠. 황새끼는 보시는 바와 같이 휘둘렀었을 때 세이프티카에 대한 장면들. 네, 지금 옐로우 플래그를 흔들면서 세이프티카라는 SC 팻말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참 할 일들이 많죠. 세이프티카는 아직 이번 랩에도 계속 피스트레이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에서
계속 SC 팻말과 홍색기 이걸 한꺼번에 해야 되죠. 그냥 맨 앞에. 홍색기만 있으면 그 구간만 이제 추월할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줄여야지 되는 거고, 더블 옐로우는 바로 설 정도로 많이 줄여야 되고, 세이프티카 팻말을 들면 이제 추월 금지에 세이프티카 뒤를 따라다니는 상황. 트랙 전체가 그렇게 선언이 됩니다. 자, 일단은 11랩 중에 벌써 4랩을 소화했습니다. 네. 11랩 중에 4랩을 소화한 상황인데, 자, 위쪽에 일단은 타이어월이 슉 부서져. 놀랬던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런 것 타이어월이 같은데요. 기능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부분은 이제 좀 손상이 있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 네, 위에 부딪혔죠. 상단에서 네, 지금 부딪혔죠. 차량이 부딪히면서 이제 여기서 한번 도는 스피드를 장면이 했고요. 됐는데요. 저 때는 이때도 파손이 좀 상당했었는데요. 네. 근데 차가 똑바로 서 있었고 옆으로 충격이 지금 없는 자, 상황인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 직선 구간에서 지금 차량이 돌았다는 게 이 화면이 좀 잘 보이지가 않아서 네. 먼저 중심을, 그러니까 사이드 바이 상황에서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박은 건지 아니면 혼자 스핀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 직선 구간에서 스핀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쵸, 뭐 푸시가 있었을 뭔가 것 푸시가 같습니다. 있으면서 돌았지 않나 싶은데요. 뒤쪽에서 다른 차량에게 좀 부딪힘을 네, 좀 네. 받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선두권에서 움직여질 때는 선두권에서는 어쨌든 또 경기도 최근에 또 바로 있기 때문에 네. 선두권은 첫 경기 때 사실은 그런 좀 냉정함을 좀 유지가 되는데, 중위권에서는 오늘 뭔가를 좀 보여줘야겠다,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중위권에서 좀 경합이 상당히 치열할 수밖에 그리고 없었던 아마 상황이었어요. 푸시를 한 드라이버도 푸시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워낙 대수가 많아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정도가 아니라 막 3대, 4대가 맞습니다. 앞뒤로 네. 다 얽혀 네네. 있기 때문에 이쪽 충돌을 피하려다가 저쪽을 밀게 되는 경우,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얽혔던 게 아니라 한 2대 정도 되더라도, 또 이제 이 6번 코너 빠져나서 7번 코너 갈 때가 이제 직진 가속 구간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가 완전 직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꺾이는 부분, 지금 이 굴다리 가기 전에 약간 좀 꺾였다가 그 다음에 내리막으로 가면서 이제 똑바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씩 푸시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구간인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네.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좀 언급하신 바와 같이 화면 이 전에 나왔던 장면 22번 장문석 선수 역시 차량을 이제 어느 정도 수리를 하고 다시 한번 레이스에 돌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고요. 지금 4번째 랩에 이어서 5번째까지 현재 세이프티카가 거의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나머지 깃발들도 거의 이제 옐로우가 계속 떠 있는 상황이고, 세이프티카도 아직까지는 자, 그러지 그리고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12랩 중에 벌써 4랩을 소화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면은 선수들 입장에서 이제 좀 더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SC가 해제가 됐을 때 다시 큰 사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죠. 자, 네. 지금 지금 네. 세이프티카 팻말들을 서서히 빼고 있는 네, 것 같은데, 해제가 그렇다는 이제 될 얘기는 것 다음 같은데. 랩에 랩을 시작하는 이제 핏스트레이트 들어오기 직전에 세이프티카가 빠지면서 이제 레이스가 롤링 스타트로 재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언급하신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위험합니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잘 조심해서 주행을 해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롤링 스타트는 한 줄이에요. 한 줄로 나란히 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아까 스탠딩 스타트나 아니면 나중에 캐딜락 6000 클래스의 스타트 때 2줄짜리 롤링 스타트보다는 근데 한 조금 줄인데 낫습니다. 제가 레이스를 했을 때 진짜 위험했었던 적이 사실 많아서 예. 네, 그 부분을 조금 좀 조심해서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세프티카에 불이 꺼졌다는 거는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녹색기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서의 집중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약간 멈춰 있는 상황이었고, 방금 전에 그 초반에 생각보다 좀 빨리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선수들의 심리 상태도 지금 약간은 복잡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사고가 잘 납니다. 지금 그 부분 정말 드라이버들이 잘해야 되고요. 자, 선두권보다는 일단 중위권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선두권에서 바짝바짝 계속 붙이는 상황인데, 네. 아마도 마지막 코너를 나오면서 계속 바짝바짝 붙여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세이프티카는 이제 들어갈 거고, 최강빈 선수가 앞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조절을 하다가 치고 나갈 겁니다. 네. 자, 이제 피니시 라인 포스트에서 녹색기를 들고 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이프티카가 이제 불이 꺼진 상황에서 이제 들어왔죠.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세이프티카는 빠졌고, 이제 최강빈 선수의 리드 하에 레이스가 재개가 됩니다. 자, 이러면 네.
위쪽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최강민 선수, 자, 박동섭 선수 스타트했습니다. 출발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최강빈 선수가 리스타트를 잘했어요. 마지막 CKM 빠져나올 때 간격을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일단 박성 선수한테 시간을 많이 번 셈이고요.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중위권도 문제 없는다는 말씀하신 것이 중위권에 워낙 좋은 숫자를 가지고 선수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백스레스의 4번이 약간은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이제 맨 뒤에 하위권 차량 말고 상위권에서는 순위 변화가 일어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자, 그리고 일단 여전히 상위권에 최강민 선수는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순위 박동섭 변화가 선수. 없고요. 네. 자, 선수들도 언급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네요. 네네네네. 자, 사고에 대한 그 유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63번 최강민. 지금 뭐 63번 최강민 선수나 1번 박동섭 선수나 퍼포먼스 차이, 그러니까 실력 차이나 뭐 차량 상태 차이나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런 간격이 계속 유지되면서 사실 추월이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수가 없다면. 자, 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최강민 선수가 위쪽으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압박을 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7번 코너 그 긴 가속 구간 후에 브레이킹 포인트 그리고 왼쪽으로 크게 돌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구간인데 변수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최강민 선수가 잘 달아났습니다. 자, 위쪽으로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끌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보신 바와 같이 9개의 랩까지만 서울하고 경기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선수들에게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됐겠죠. 네, 모든 레이스가 이렇게 시간과 랩수를 함께 지정을 해요. 보통은 이제 랩수로 하다가 이제 시간 제한이 있는 경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 제한 때문에 9랩으로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최강민, 박동섭, 추성택 선수까지 상위권 그리드에서 잘 출발을 했었고 경쟁이 있었습니다만 버텨냈었던 선수들이 지금 1, 2,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지금 추월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랩수가 짧기 때문에 네. 지금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펼쳐질 수도 있어요. 옆으로 나오죠? 나오죠? 그 욕심을 한번 부려보고 싶을 만한 그런 시기가 있을 텐데 근데 그 기회가 많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4바퀴 안에 그걸 승부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일단은 최강민과 박동섭은 거리 차이가 좀 상당히 나는 편입니다. 네, 많이 달아났어요. 이건 최강민 선수가 집중력도 좋았지만 이 리스타트에 대해서 준비를 굉장히 잘했네요. 근데 박동섭 선수도 못한 게 아닌데 최강민 선수가 잘한 거죠, 이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전체 랩수의 75%인 9개의 랩으로 지금 마무리를 져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6번째 랩이 지금 돌아오는 상황인데 최강민 선수가 여전히 1위, 박동섭 선수, 그리고 남은 선수들도 순위 변화 없이 13위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성민 선수가 한 등수가 지금 좀 떨어진 거에 좀 되는데요. 네. 예선 4그린에서 썼던 남성민 선수가 지금 5위로 밀렸고요. 그리고 중위권에서도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리스타트 상황에서 변화는 없었던 셈인 거죠. 그렇죠. 아까 저희가 스타트 이후에 1, 2, 3, 4, 5위가 4, 5위만 바뀌었었으니까 지금 그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레이스 리스타트에서 드라이버들이 사고 상황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사고를 피할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 안전하게 리스타트를 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최강민 선수가 그럴 때 저렇게 달아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거죠. 자, 최강민 선수가 신예로 2년 만에 지금 첫 경기에서 지금 예선 홀을 잡고 지금 네. 현재까지는 가장 앞에서 달리고 있는데요. 여기는 조금 배틀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만 네, 가까이 일단은 붙죠. 꼬리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변수가 좀 있습니다. 넓게 돌다가 이제 더블 에이펙스처럼 7번 자, 앞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코스로 들어왔는데요. 자, 남성민과 김동규입니다. 김동규! 이 사이드 안쪽으로 퍼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살짝 밀렸는데요. 하지만 다음 코스가 남성민 인코스인데요. 근데 이 코스대 바깥쪽에서 한번 줄여나가죠?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계속해서 치고 나갑니다. 네. 거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틀을 펼치고 있는 두 개의 차량. 네, 지금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특징이죠. 이게 김동규! 이번 코너에 내가 안쪽이면 다음 코너엔 바깥쪽이 되고 그렇습니다. 안쪽 바깥쪽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자, 마지막 결국은 섹터가. 추월을 나갔습니다. 김동규가. 김동규 선수가 굉장히 많은 코너에 싸움을 펼쳤는데 근데 조금 무리하다가 잔디밭을 좀 밟았거든요. 그 뒤에 참전을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선수도 눈에 띄거든요. 자, 지금 재밌는 거는 김동규 가까운 선수가 선수 있죠? 예선 8그리드에 섰던 선수거든요. 네. 남성민 선수의 그 4위까지 지금 치고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많은 선수들 제끼고 올랐던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위권 그 이상의 선수들은 언제 3위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렇습니다. 경험치와 숫자를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걸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게 그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추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그거를 지금 4계단이나 끌어올렸다는 자, 거는 지금 대단하죠. 그 남성민과 김동규와 남성민의 그 배틀 때문에 뒤쪽에서도 지금 밀리는 현상이 지금 생기고 말았어요. 네. 자, 배틀을 하고 하면은 기록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뒤에서는 그 기차놀이처럼 줄줄이처럼 쭉 이렇게 달고 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위 자체가 이렇게 좁혀들면서 나머지 선수들도 이제 기회를 좀 찾게 됐는데 보신 바와 같이 김동규 선수가 이제 순위를 하나 끌어올렸고 남성민 선수가 하나 떨어졌습니다만 나머지 격차는 계속 좀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 잠시 후에 아마 경기 끝나기 한두 랩 남기고 저기 치열한 배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뒷차들이 조금 더 빨라 보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차 저런 간격을 지금 붙었죠. 자, 꼬리를 거의 남성민이 보여주고요. 아주 강하게 범퍼 투 범퍼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만 밀려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그리고 조금 있다가 5번 6번 여기를 빠져나가면 긴 스트레이트거든요. 저기서 빠져나가는 속도만 좋으면 충분히 추월되죠. 저 거리면. 자, 괴롭힙니다. 지금 12번의 남성민 선수가 괴롭힙니다. 지금 이 정도 순위는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6위까지 처져 있는 남성민 선수 13번 김동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김동규 상황에서는 김동규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돌아가는 코너가 좌코너기 때문에 인코스로 왼쪽에서 좀 잘 잡았고 일단은 중간으로 좀 달리고 근데 있거든요. 그 뒤에서 또 배틀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단은 밀리다 보니까 뒤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좁혀가는 과정도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라인 크로스가 되죠. 안쪽에 너무 붙어 있다가 두 번째 이펙스 가기 전에 너무 멀리 가면 기회를 주는데 다행히 막아섰습니다. 약간 흔들렸어요. 권구현 선수로 보입니다. 8번 권구현 지금 선수. 틈만 나면 들어가려고 다 코너 안쪽에 바짝 붙어서 앞에 차에게 잘 사이드 미러를 자꾸 보여주죠. 뒤에는 임지송 선수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차이가 얼마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서의 김동규 선수와 남성민 선수의 배틀 때문에 중위권의 격차 굉장히 많이 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좁혀지면서 계속해서 중위권에서도 계속 그 배틀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붙어있는 상황에서 약간 거리를 찾으면서 위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선수들. 자, 상위권은 뭐 최강민 선수가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김동규 선수가 남성민 선수를 어느 정도 좀 떨쳐낸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 27번 박강우 선수, 우리 권구현, 임지송 선수가 한 화면에 이 석대가 잡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7, 8, 9인데 포인트 꺼내서 조금 더 높은 수위. 지금 CK인 가기 전에 마지막 CK인 가기 마지막 섹터에서 헤어핀 가기 전에 빈틈을 노려보는데요. 27번 박강우 선수 뒤쪽 한번 노려봅니다. 지금 현재 권구현. 지금 뒤에 권구현 선수가 빠르죠. 저 훨씬 빠릅니다. 자, 지금. 인쪽으로 아웃쪽으로 계속 흔들어댑니다. 자, 지금 CK인이라 저기서 권구영 선수. 계속 안쪽에만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차가 뒤쪽으로 약간 밀리는 느낌도 있었는데 한번 견뎌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순위 지탱하고 있습니다. 남은 선수들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있거든요. 박강호 선수가 나옵니다. 8번 박강호 선수가 속도가 인코스를 느려요. 잡았습니다. 권구현 선수 안쪽으로 아슬아슬 다시 한번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라이크로스. 한번. 계속해서 멋진 그림 나왔거든요, 방금. 네. 지금 사실 추월이 완전히 성공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한 번 방어를 했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9위, 8, 9위 싸움이 다시. 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27번 박강우 선수 바로 뒤쪽에 있는 선수들과 계속해서 교차. 권구현 선수, 임지송 선수 석대가 서로가 막 교차되고 있어요. 교차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배틀을 하다 보면은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은 계속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그 순간을 찌르고 들어가거든요. 네. 지금 권구현 선수가 아까 마지막 코너 때도 그랬고 지금 6번 코너에서도 트랙 밖으로 살짝 나가면서 좀 무리를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거의 끝났거든요. 그렇죠. 8개의 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75%의 랩수로 종료되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약간 무리를 더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장기가 없죠. 한 랩 이제 한 랩을 더 돌면은 이제 경기가 종료가 되는데 저 긴 스트레이트 이제 한 번만 더 지나면 돼요. 지금 지났으니까 한 번만 더 지나면 끝납니다. 자, 박광우 선수, 권구현 선수가 바로 뒤쪽. 이제 지금 네 대가 넉대가 거의 붙어 있는데요. 자, 한 번의 코너 한번 기다리면서 한 번 더 싸우고는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찬스 이용하기 위해서 넉대의 차량이 지금 배틀을 펼치고 있는 상황. 폭이 그렇게 넓진 않기 때문에 저 4대가 마지막에 나란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밀려줘. 흔들리죠. 하지만 인코스 잡나요? 추월로 주고 마는데요. 자, 그러면서 바깥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위가 한번 뒤바뀌었죠? 네, 권구현이 뒤로 밀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권구현 선수 아까 저 2번 무리하기 전까진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지송 선수가 위쪽으로 올랐어요. 임지송 18번 임지송 선수가 올랐고 뒤쪽 21번 이인용 선수 역시 지금 앞쪽에 권규현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자칫하면 좀 포인트를 못 얻는 상황까지도 가겠어요. 지금 일단은 9위니까 한 명까지 괜찮은데 좀 상당히 불안해 보이거든요. 아까 무리한 게 지금 후폭풍이 너무 빨리 온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배틀을 하다 보면은 프론트 타이어에 데미지가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나 아반떼 차량 같은 경우는 아우디 나와서 정확하게 그려줘야 되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무리가 좀 오면서 그런 라인을 그러던데 좀 그리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라스트 랩입니다. 마지막 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은 이미 최강민 선수가 4초의 격차를 찾으면서 1위를 거의 확정시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되어 있고 2위는 박동섭 선수 1번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추성택 선수가 바짝 붙어있는 상황이고요. 뒤에서 살짝 흔들어 보는데요. 네. 박동현 선수 2위 차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2, 3위 배틀이 벌어지고 선두 최강민 선수는 사라졌어요, 화면에서. 이런 상황이면은 최강민 선수한테는 상당히 편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 그렇죠. 네. 제일 잘하는 드라이버가 화면에 안 잡히는 드라이버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선두로만 계속 달리면 맞습니다. 화면에 안 잡혀요. 네. 격차를 많이 벌리고 그 캐딜락 6천 플레이스 조항우 선수가 우승할 때 그런 모습 잘 보이죠. 그래서 지금 잡아드립니다. 네, 지금 잡아야죠. 레스트인데요. 이게 4초 차인 거거든요. 거의 2, 4초. 4초는 이 같은 아반떼컵 마스터즈에서는 두세 랩에도 따라가기가 거의 힘든 수준이에요. 비슷한. 어제 이 최강민 선수랑 인터뷰를 살짝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동계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훈련의 성과가 좀 네. 나오네요. 반면에 지금 2, 3위는 아직 좀 더 볼 수 있을 만한 차이거든요. 박동섭 선수와 추성택 선수. 그렇습니다. 과연 순위가 뒤집어질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네. 일단 마지막 섹터는 그렇게 추월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마지막 섹터는 이게 긴 가속 구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가속할 만하면 다음 코너가 나와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자 일단은 추성택이 살짝 붙여는 보지만 조금은 힘들어는 보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일단은 배틀 할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이거는 박동현 선수가 실수를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실수를 할 드라이버가 아닌 걸로 보여서 그렇죠. 걱정입니다. 워낙 두 선수 다 베테랑 선수들이기 때문에 실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네네. 그러니까 실수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좀 네. 압박을 주는데 그런 압박감을 잘 흘려내고 있는 그렇습니다. 박동섭 선수고요. 두 선수의 배틀은 어느 정도 펼치긴 했었습니다만 그 뒤 차량과의 격차가 그렇게 확 좁혀지지는 또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최강민 선수 우승이 눈앞인데요. 자. 이제 마지막 CK 남았죠. 그렇습니다. 최강빈이 폴트윈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았고요. 특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4초 이상 격차를 만들고 이거는 정말 사실 대단합니다, 충격적입니다. 진짜로. 몇 랩 네. 되지도 않거든요. 일단 여유 있게 네, 들어옵니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63번 최강빈 선수가 신나죠. 지금 손으로 세레머니를 자. 했습니다. 체커기를 받으면서 1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박동섭, 추성택 선수 2, 3위로 들어왔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박동현 선수 노련하게 잘 막아냈네요. 거의 빈틈이 없었고요. 일단은 뭐 예선 기록과 동일하게 1, 2, 3위가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박희찬, 김동규 선수가 파이팅이 굉장히 좋았고 그렇습니다. 남성민 선수도 괜찮은 오늘 그리드를 얻고 출발했는데 조금은 뒤로 밀렸죠. 네. 한두 계단 정도 네, 아래쪽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밀린 네, 상황이고요.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위권이 재밌었습니다. 네, 중위권에서 특히 권구현 선수가 순위를 끌어올리다가 다시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사실 뭐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재밌는 모습은 많이 보여줬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드라이빙을 하면서 트랙 밖까지 이용하면서 최대한 속도를 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죠. 네, 남은 차량들 역시 지금 마지막 체커기를 받으면서 아반떼컵 마스터즈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초반에 있었던 그 사고 때문에 변수가 좀 많았던 경기였는데요. 네. 지금 현장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오늘 초반에 그 사고에 힘을 냈던 10번 이동호 선수의 지금 현장 상황인데 병원에 지금 이송이 됐고 네. 발달 사인이 좀 양호하다고 합니다. 네네네.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네네.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을 저희가 덜어드릴 수 있게 됐네요. 네,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지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입니다. 자, 이런 변수가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뭐 날씨도 그랬었고 초반에 약간 사고적인 측면도 있었고요. 네, 이게 일반 아반떼컵 마스터즈 차량이 그 보통 여러분이 타는 아반떼가 맞는데 이게 경기를 위해서 그 안전 설비들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고에서 버틴 거라고 할 수 있어서 그런 안전 설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네, 그 강조한 롤케이지라는 사건인 것 것들이 같습니다. 차량에 이렇게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측면 사고라든 이런 사고 때도 어쨌든 네. 드라이버 안전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또 거죠. 이제 드라이버가 헬멧과 함께 이제 한스를 착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충격 때 이제 머리가 꺾이거나 이런 것도 많이 예방할 수 있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공도로에서는 특히 안전운전 하시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서킷에서는 안전 장비를 잘 갖추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뭐 설비된 경기장에서 당연히 이렇게 치열한 경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시속 200km로 지금 벽을 부딪혔는데 거기가 타이어월이 돼 있기 때문에 타이어가 충격을 많이 흡수해 준 게 또 다행이었죠. 한번 좀 정돈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최강빈 선수는 네. 일단 예선단에서 보여준 게 단순한 돌풍이 아니었다라는 네. 걸 증명하는 듯한 순위로 그대로 마무리를 맞습니다. 졌고요. 자, 그리고 박동섭과 추성택 선수가 2, 3위를 마무리 졌고요. 네, 0.048초, 0.114초 예선에선 그 차이였는데 레이스에서는 세이프티카 이후에 4랩 정도의 4초 이상의 격차를 만들었다는 거는 최강민 선수가 예선은 이랬지만 결승은 다를 수 있다가 아니라 결승에서는 내가 더 빠르다를 보여주는 그렇죠. 올 시즌 돌풍의 핵이 될 것 같고요. 박동섭 선수 그래도 녹슬지 않은 실력 보여줬기 때문에 올 시즌 정말 치열한 경쟁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신 것이 양 선수가 1, 2위 선수가 베스트랩은 사실 0.49초 정도 차이밖에 나진 않았는데 네, 근데 그 운영을 통해서 격차를 4초까지 만들었다는 네, 거. 그런 부분도 네. 사실 있고요. 그 어제 선수들하고 인터뷰도 또 얘기를 한 내용 중에 최강빈 선수와 박동섭 선수의 드라이빙 그 운전에 대해서는 정점 두 선수 정점이지만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네. 예, 박동섭 선수는 기다림의 미학이고 최강민 선수는 악셀을 좀 과하게 좀 가져가는 타입으로 좀 주행을 한 타입이거든요. 약간 그래서 와일드한. 예, 그런 타입인데 선수들 안에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서로 간에 그 모습으로 약간 대화를 나눈 그런 모습인데요. 1, 2, 3위를 차지한 드라이버들이죠. 네. 나란히 들어오면서 이때가 이제 저도 이런 상황들을 좀 해봤는데 이 경기 하면은 보통 뭐 수고했다, 멋있다, 너 잘했다, 뭐 보통 이런 얘기들을 서로 많이 합니다. 근데 뭐 말로 할 수 없으니까 네. 뭐 손짓 발짓으로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 마치 약속된 또 깜빡이를 좀 보여주는 것처럼 네네. 세 명의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동섭 선수 어떻게 보면은 외로울 정도로 지난 시즌 굉장히 잘 달렸었는데 그렇죠. 강력한 도전자를 지금 개막전부터 만났는데요. 만났어요. 네, 최강빈 선수뿐만 아니라 사실 3위를 차지한 추성택 선수나 이제 박희찬 선수, 이제 5위에서 예선 5그리드에서 4위로 올라온 박희찬 선수도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올 시즌은 지난해보다 아바타컵 마스터즈도 훨씬 더 치열한 배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완전히 들어왔는데 추성택 선수, 그리고 박희찬 선수의 모습들까지 쭉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짜 최강빈 선수 내리죠? 네. 최강민 선수. 대단합니다. 최강민 선수가 나이가 또 어려요 지금. 네. 네. 엄청 어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을 앞으로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드라이버가 안 좋다는 건 아닌데 굉장히 머리가 좋은 드라이버. 이게 보시기에도 이제 헬멧 벗으면 굉장히 그 똘똘이 스머프 같은 스타일로 생겼는데 굉장히 머리가 좋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가슴팍에 현대 아카데미, 드라이빙 아카데미를 그렇죠. 준비했는데 그만큼 노력을 했다라는 뭐 아카데미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네. 3명이 그 선발이 됐는데 거기 뽑혔었죠. 자, 그리고 박동섭 선수로 이제 경기를 마무리 짓고 미소를 짓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권 선수 웃고 있는데 조금 이거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챔피언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변수도 또 함께 했었던 이번 첫 번째 개막전이라서 약간은 다음을 한번 노려보자 라는 그렇죠. 듯한 그런 표정으로 보이고요. 박동섭 선수. 예. 챔피언을 한 경기에 주지 않는 이유가 한 시즌 동안 그렇죠. 이걸 어떻게 잘 끌고 네, 네, 나가는 걸 맞습니다. 보는 거라서 네. 이런 상황에서 2위 자리를 잘 지켜낸 거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어우. 멋있어요. 네. 강력한 임팩트의 추성택 선수. 네. 굉장히 좀 더 아쉬워하는데요. 추성택 선수도. 추성택 선수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네. 보기에는 약간 뭔가 임팩트가 있고 좀 터프할 것 같잖아요. 네. 사실은 상당히 상냥하신 말을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하시는 보여지는 이미지하고 사실 좀 달라요. 추성택 선수 같은 경우. 근데 경기 내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행을 했었습니다만 네네. 일단 밖에서는 뭐 다른 모습을 보여줄 네,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네네. 추성택 선수. 지금 V 표시를 하고 있다가 3등이라고 3으로 바꿨어요. 저는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 포용을 할 줄 아는 남자네요. 지금 사실 아까 전에 그 박동선 선수가 습관의 무서움이라고 1등을 많이 해서 그런지 1등을 이렇게 하다가 내가 2등이지 하면 손가락을 다시 바꿔서 V자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긴 호흡이라는 걸 알고 있는 세 명의 선수라서 네. 계속 이렇게 서로 이번 시즌은 얼굴 보겠는데라는 뉘앙스의 셀러브레이션 한번 선보인 것 같습니다. 자, 아마대급 최종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1, 2위 차이는 좀 컸는데 박동섭 선수와 추성택 선수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펼쳤던 두 명의 선수고요. 그리고 박희찬 선수, 김동규
선수가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펼쳤었고요. 그렇습니다. 이겼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권구현 선수가 좀 많이 떨어졌고 네. 말씀하신 대로 김동현 선수가 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사실 이거는 8번 권규현 선수가 만든 순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만큼 맞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은 그렇죠. 권규현 선수의 집중력 있는 어택으로 시작이 됐었고요. 최강빈 선수. 뭐 세리머니 자체도 멋있네요. 자, 그리고 주성택 선수 부드러운 남자. 네, 네. 주성택 선수. 보기와는 다르게 부드러운 남자. 네. 그래서 3위에 올라왔습니다. 최강빈, 박동섭, 주성택 선수까지 아바테건 마스터즈 1, 2, 3위를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2017 시즌의 왕자였던 박동섭 선수. 일단 오늘은 이 자리에 올라갔고요. 네.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역시나 영원한 강자는 없다. 이런 그렇죠. 느낌을 좀 받습니다. 네. 뭐 아마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동수 선수는 더 연습을 해서 다음 대회에서는 아마도 최강민 선수를 잡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는 자신과의 싸움들이 많이 있었던 네. 박동섭 선수인데 그 1번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허망하지 않을 정도의 장면도 분명히 다음 경기에서 보여줄 것 같고 그걸 또 알고 있는 최강민 선수 입장에서는 네. 이 트로피를 계속 들어올리기 위한 준비를 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 최강빈 선수, 박동섭 선수, 추성택 선수도 다 대단하고요. 사실 여기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아까도 잠깐 언급한 우리 박희찬 선수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바네그 마스터즈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개막전 경기 계속해서 다음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PWM 클래스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